안녕하세요. 지식과 감성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기분에 휩싸입니다. 심장이 뛰고 온 세상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강렬한 경험. 하지만 만약 그 강렬한 감정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깊은 상처가 만들어낸 위험한 연결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이것은 사랑인가 혹은 트라우마 본딩인가? 많은 분들에게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용어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상적 유대라고 부릅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스톡홀름 증후군과 같습니다. 학대적인 관계 안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강한 정서적 애착을 느끼게 되는 현상을 말하죠. 이것은 단순히 나쁜 사람에게 끌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학대와 긍정적 강화, 즉 채찍과 당근이 반복되는 주기적인 패턴 속에서 형성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관계의 초기, 상대방은 세상에 둘도 없는 완벽한 연인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끊임없는 칭찬과 선물, 애정 공세, 심리학에서는 이를 러브 바밍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사랑의 폭격을 퍼붓는 것처럼 상대는 당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을 채워주는 구원자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의존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토록 다정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비난과 통제, 감정적인 학대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혼란에 빠지죠. 내가 뭘 잘못했지? 왜 그가 변했을까?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상대방은 다시 거짓말처럼 다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안해, 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이 예측 불가능한 애정과 학대의 반복 속에서 우리의 뇌는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짧고 강렬한 다정함, 그 보상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피해자는 그 순간의 위안을 얻기 위해 가해자를 기쁘게 하려 애쓰고 내가 더 잘하면 예전의 그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라는 헛된 희망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본딩의 덫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과 트라우마 본딩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관계는 함께 배우고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지켜봐주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힘든 대화도 필요하고 갈등도 겪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의 기반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안전함이 깔려 있습니다. 반면 트라우마 본딩은 서로를 구원하고 상대의 잘못을 눈감아주며 서로를 구속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관계의 기반은 안전함이 아니라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만성적인 두려움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의 필요와 한계를 배신하고 선택받기 위해 나를 희생합니다. 사소한 호기심과 솔직한 대화 대신 서로의 약점을 기록하고 그것을 공격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많은 연구는 그 뿌리가 어린 시절의 경험, 특히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린 시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 결핍을 채우려 합니다.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라며 형성된 해피형 애착이나 불안형 애착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 패턴을 반복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어린 시절 무시당했던 경험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깊은 내면의 믿음을 만들고 성인이 되어 만난 관계에서 그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사람, 즉 나를 학대하는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끌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현재의 관계를 통해 거울처럼 비춰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다가옵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끝없는 경쟁과 성공에 대한 압박감이 존재합니다. 자존심은 강하지만 내면은 한없이 불안한 사람들.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때로 나를 온전히 구원해줄 단 한 사람, 이 힘든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강력한 존재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망이 바로 러브바밍에 취약하게 만드는 심리적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좋든 나쁘든 한 번 맺은 인연을 중요시하는 우리의 정문화는 때로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끈끈한 애정이나 미운 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래도 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헤어져? 내가 좀 더 참아봐라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 스스로도 자신의 고통을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사회 전체가 가해자의 행동을 묵인하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가스라이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당신의 관계가 떠오른다면 다음의 신호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정이 극단적인 롤러코스터를 타는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듯한 감정 기복이 반복된다면 건강한 신호가 아닙니다. 둘째, 관계 속에서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 드는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친구들보다 상대방의 기분과 허락이 더 중요해졌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 주변의 친구나 가족이 당신의 관계에 대해 걱정하고 경고하는가? 때로는 가장 객관적인 시선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끊임없이 변호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가?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와 같은 변명은 자기 기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헤어지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이건 사랑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스스로에게 질문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공간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편견 없이 들어줄 친구, 가족, 혹은 상담 전문가와 같은 지지 그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롤러코스터에 태우는 짜릿한 유의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파괴하고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하게 발견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따뜻하고 안전한 땅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 트라우마가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어떤 관계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움직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을지 모르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용기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감성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기분에 휩싸입니다. 심장이 뛰고 온 세상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강렬한 경험. 하지만 만약 그 강렬한 감정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깊은 상처가 만들어낸 위험한 연결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이것은 사랑인가 혹은 트라우마 본딩인가? 많은 분들에게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용어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상적 유대라고 부릅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스톡홀름 증후군과 같습니다. 학대적인 관계 안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강한 정서적 애착을 느끼게 되는 현상을 말하죠. 이것은 단순히 나쁜 사람에게 끌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학대와 긍정적 강화, 즉 채찍과 당근이 반복되는 주기적인 패턴 속에서 형성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관계의 초기, 상대방은 세상에 둘도 없는 완벽한 연인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끊임없는 칭찬과 선물, 애정 공세, 심리학에서는 이를 러브 바밍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사랑의 폭격을 퍼붓는 것처럼 상대는 당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을 채워주는 구원자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의존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토록 다정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비난과 통제, 감정적인 학대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혼란에 빠지죠. 내가 뭘 잘못했지? 왜 그가 변했을까?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상대방은 다시 거짓말처럼 다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안해, 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이 예측 불가능한 애정과 학대의 반복 속에서 우리의 뇌는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짧고 강렬한 다정함, 그 보상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피해자는 그 순간의 위안을 얻기 위해 가해자를 기쁘게 하려 애쓰고 내가 더 잘하면 예전의 그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라는 헛된 희망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본딩의 덫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과 트라우마 본딩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관계는 함께 배우고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지켜봐주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힘든 대화도 필요하고 갈등도 겪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의 기반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안전함이 깔려 있습니다. 반면 트라우마 본딩은 서로를 구원하고 상대의 잘못을 눈감아주며 서로를 구속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관계의 기반은 안전함이 아니라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만성적인 두려움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의 필요와 한계를 배신하고 선택받기 위해 나를 희생합니다. 사소한 호기심과 솔직한 대화 대신 서로의 약점을 기록하고 그것을 공격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많은 연구는 그 뿌리가 어린 시절의 경험, 특히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린 시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 결핍을 채우려 합니다.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라며 형성된 해피형 애착이나 불안형 애착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 패턴을 반복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어린 시절 무시당했던 경험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깊은 내면의 믿음을 만들고 성인이 되어 만난 관계에서 그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사람, 즉 나를 학대하는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끌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현재의 관계를 통해 거울처럼 비춰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다가옵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끝없는 경쟁과 성공에 대한 압박감이 존재합니다. 자존심은 강하지만 내면은 한없이 불안한 사람들.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때로 나를 온전히 구원해줄 단 한 사람, 이 힘든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강력한 존재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망이 바로 러브 바밍에 취약하게 만드는 심리적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좋든 나쁘든 한번 맺은 인연을 중요시하는 우리의 정문화는 때로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끈끈한 애정이나 미운 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래도 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헤어져? 내가 좀 더 참아봐라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 스스로도 자신의 고통을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사회 전체가 가해자의 행동을 묵인하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가스라이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당신의 관계가 떠오른다면 다음의 신호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정이 극단적인 롤러코스터를 타는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듯한 감정 기복이 반복된다면 건강한 신호가 아닙니다. 둘째, 관계 속에서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 드는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친구들보다 상대방의 기분과 허락이 더 중요해졌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 주변의 친구나 가족이 당신의 관계에 대해 걱정하고 경고하는가? 때로는 가장 객관적인 시선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끊임없이 변호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가?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와 같은 변명은 자기 기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헤어지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이건 사랑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스스로에게 질문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공간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편견 없이 들어줄 친구, 가족, 혹은 상담 전문가와 같은 지지 그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롤러코스터에 태우는 짜릿한 유의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파괴하고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하게 발견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따뜻하고 안전한 땅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 트라우마가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어떤 관계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움직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을지 모르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용기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감성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기분에 휩싸입니다. 심장이 뛰고 온 세상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강렬한 경험. 하지만 만약 그 강렬한 감정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깊은 상처가 만들어낸 위험한 연결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이것은 사랑인가 혹은 트라우마 본딩인가? 많은 분들에게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용어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상적 유대라고 부릅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스톡홀름 증후군과 같습니다. 학대적인 관계 안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강한 정서적 애착을 느끼게 되는 현상을 말하죠. 이것은 단순히 나쁜 사람에게 끌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학대와 긍정적 강화, 즉 채찍과 당근이 반복되는 주기적인 패턴 속에서 형성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관계의 초기, 상대방은 세상에 둘도 없는 완벽한 연인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끊임없는 칭찬과 선물, 애정 공세, 심리학에서는 이를 러브 바밍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사랑의 폭격을 퍼붓는 것처럼 상대는 당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을 채워주는 구원자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의존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토록 다정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비난과 통제, 감정적인 학대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혼란에 빠지죠. 내가 뭘 잘못했지? 왜 그가 변했을까?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상대방은 다시 거짓말처럼 다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안해, 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이 예측 불가능한 애정과 학대의 반복 속에서 우리의 뇌는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짧고 강렬한 다정함, 그 보상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피해자는 그 순간의 위안을 얻기 위해 가해자를 기쁘게 하려 애쓰고 내가 더 잘하면 예전의 그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라는 헛된 희망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본딩의 덫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과 트라우마 본딩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관계는 함께 배우고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지켜봐주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힘든 대화도 필요하고 갈등도 겪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의 기반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안전함이 깔려 있습니다. 반면 트라우마 본딩은 서로를 구원하고 상대의 잘못을 눈감아주며 서로를 구속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관계의 기반은 안전함이 아니라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만성적인 두려움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의 필요와 한계를 배신하고 선택받기 위해 나를 희생합니다. 사소한 호기심과 솔직한 대화 대신 서로의 약점을 기록하고 그것을 공격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많은 연구는 그 뿌리가 어린 시절의 경험, 특히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린 시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 결핍을 채우려 합니다.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라며 형성된 해피형 애착이나 불안형 애착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 패턴을 반복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어린 시절 무시당했던 경험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깊은 내면의 믿음을 만들고 성인이 되어 만난 관계에서 그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사람, 즉 나를 학대하는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끌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현재의 관계를 통해 거울처럼 비춰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다가옵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끝없는 경쟁과 성공에 대한 압박감이 존재합니다. 자존심은 강하지만 내면은 한없이 불안한 사람들.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때로 나를 온전히 구원해줄 단 한 사람, 이 힘든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강력한 존재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망이 바로 러브바밍에 취약하게 만드는 심리적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좋든 나쁘든 한 번 맺은 인연을 중요시하는 우리의 정문화는 때로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끈끈한 애정이나 미운 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래도 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헤어져? 내가 좀 더 참아봐라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 스스로도 자신의 고통을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사회 전체가 가해자의 행동을 묵인하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가스라이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당신의 관계가 떠오른다면 다음의 신호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정이 극단적인 롤러코스터를 타는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듯한 감정 기복이 반복된다면 건강한 신호가 아닙니다. 둘째, 관계 속에서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 드는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친구들보다 상대방의 기분과 허락이 더 중요해졌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 주변의 친구나 가족이 당신의 관계에 대해 걱정하고 경고하는가? 때로는 가장 객관적인 시선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끊임없이 변호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가?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와 같은 변명은 자기 기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헤어지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이건 사랑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스스로에게 질문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공간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편견 없이 들어줄 친구, 가족, 혹은 상담 전문가와 같은 지지 그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롤러코스터에 태우는 짜릿한 유의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파괴하고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하게 발견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따뜻하고 안전한 땅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 트라우마가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어떤 관계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움직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을지 모르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용기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감성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기분에 휩싸입니다. 심장이 뛰고 온 세상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강렬한 경험. 하지만 만약 그 강렬한 감정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깊은 상처가 만들어낸 위험한 연결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이것은 사랑인가 혹은 트라우마 본딩인가? 많은 분들에게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용어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상적 유대라고 부릅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스톡홀름 증후군과 같습니다. 학대적인 관계 안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강한 정서적 애착을 느끼게 되는 현상을 말하죠. 이것은 단순히 나쁜 사람에게 끌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학대와 긍정적 강화, 즉 채찍과 당근이 반복되는 주기적인 패턴 속에서 형성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관계의 초기, 상대방은 세상에 둘도 없는 완벽한 연인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끊임없는 칭찬과 선물, 애정 공세, 심리학에서는 이를 러브 바밍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사랑의 폭격을 퍼붓는 것처럼 상대는 당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을 채워주는 구원자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의존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토록 다정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비난과 통제, 감정적인 학대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혼란에 빠지죠. 내가 뭘 잘못했지? 왜 그가 변했을까?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상대방은 다시 거짓말처럼 다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안해, 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이 예측 불가능한 애정과 학대의 반복 속에서 우리의 뇌는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짧고 강렬한 다정함, 그 보상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피해자는 그 순간의 위안을 얻기 위해 가해자를 기쁘게 하려 애쓰고 내가 더 잘하면 예전의 그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라는 헛된 희망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본딩의 덫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과 트라우마 본딩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관계는 함께 배우고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지켜봐주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힘든 대화도 필요하고 갈등도 겪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의 기반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안전함이 깔려 있습니다. 반면 트라우마 본딩은 서로를 구원하고 상대의 잘못을 눈감아주며 서로를 구속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관계의 기반은 안전함이 아니라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만성적인 두려움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의 필요와 한계를 배신하고 선택받기 위해 나를 희생합니다. 사소한 호기심과 솔직한 대화 대신 서로의 약점을 기록하고 그것을 공격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많은 연구는 그 뿌리가 어린 시절의 경험, 특히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린 시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 결핍을 채우려 합니다.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라며 형성된 해피형 애착이나 불안형 애착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 패턴을 반복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어린 시절 무시당했던 경험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깊은 내면의 믿음을 만들고 성인이 되어 만난 관계에서 그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사람, 즉 나를 학대하는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끌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현재의 관계를 통해 거울처럼 비춰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다가옵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끝없는 경쟁과 성공에 대한 압박감이 존재합니다. 자존심은 강하지만 내면은 한없이 불안한 사람들.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때로 나를 온전히 구원해줄 단 한 사람, 이 힘든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강력한 존재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망이 바로 러브바밍에 취약하게 만드는 심리적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좋든 나쁘든 한 번 맺은 인연을 중요시하는 우리의 정문화는 때로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끈끈한 애정이나 미운 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래도 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헤어져? 내가 좀 더 참아봐라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 스스로도 자신의 고통을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사회 전체가 가해자의 행동을 묵인하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가스라이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당신의 관계가 떠오른다면 다음의 신호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정이 극단적인 롤러코스터를 타는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듯한 감정 기복이 반복된다면 건강한 신호가 아닙니다. 둘째, 관계 속에서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 드는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친구들보다 상대방의 기분과 허락이 더 중요해졌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 주변의 친구나 가족이 당신의 관계에 대해 걱정하고 경고하는가? 때로는 가장 객관적인 시선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끊임없이 변호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가?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와 같은 변명은 자기 기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헤어지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이건 사랑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스스로에게 질문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공간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편견 없이 들어줄 친구, 가족
혹은 상담 전문가와 같은 지지 그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롤러코스터에 태우는 짜릿한 유의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파괴하고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하게 발견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따뜻하고 안전한 땅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 트라우마가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어떤 관계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움직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을지 모르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용기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감성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기분에 휩싸입니다. 심장이 뛰고 온 세상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강렬한 경험. 하지만 만약 그 강렬한 감정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깊은 상처가 만들어낸 위험한 연결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이것은 사랑인가 혹은 트라우마 본딩인가? 많은 분들에게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용어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상적 유대라고 부릅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스톡홀름 증후군과 같습니다. 학대적인 관계 안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강한 정서적 애착을 느끼게 되는 현상을 말하죠. 이것은 단순히 나쁜 사람에게 끌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학대와 긍정적 강화, 즉 채찍과 당근이 반복되는 주기적인 패턴 속에서 형성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관계의 초기, 상대방은 세상에 둘도 없는 완벽한 연인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끊임없는 칭찬과 선물, 애정 공세, 심리학에서는 이를 러브 바밍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사랑의 폭격을 퍼붓는 것처럼 상대는 당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을 채워주는 구원자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의존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토록 다정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비난과 통제, 감정적인 학대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혼란에 빠지죠. 내가 뭘 잘못했지? 왜 그가 변했을까?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상대방은 다시 거짓말처럼 다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안해, 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이 예측 불가능한 애정과 학대의 반복 속에서 우리의 뇌는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짧고 강렬한 다정함, 그 보상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피해자는 그 순간의 위안을 얻기 위해 가해자를 기쁘게 하려 애쓰고 내가 더 잘하면 예전의 그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라는 헛된 희망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본딩의 덫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과 트라우마 본딩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관계는 함께 배우고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지켜봐주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힘든 대화도 필요하고 갈등도 겪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의 기반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안전함이 깔려 있습니다. 반면 트라우마 본딩은 서로를 구원하고 상대의 잘못을 눈감아주며 서로를 구속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관계의 기반은 안전함이 아니라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만성적인 두려움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의 필요와 한계를 배신하고 선택받기 위해 나를 희생합니다. 사소한 호기심과 솔직한 대화 대신 서로의 약점을 기록하고
그것을 공격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많은 연구는 그 뿌리가 어린 시절의 경험, 특히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린 시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 결핍을 채우려 합니다.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라며 형성된 회피형 애착이나 불안형 애착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 패턴을 반복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어린 시절 무시당했던 경험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깊은 내면의 믿음을 만들고 성인이 되어 만난 관계에서 그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사람, 즉 나를 학대하는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끌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현재의 관계를 통해 거울처럼 비춰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다가옵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끝없는 경쟁과 성공에 대한 압박감이 존재합니다. 자존심은 강하지만 내면은 한없이 불안한 사람들.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때로 나를 온전히 구원해줄 단 한 사람, 이 힘든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강력한 존재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망이 바로 러브바밍에 취약하게 만드는 심리적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좋든 나쁘든 한 번 맺은 인연을 중요시하는 우리의 정문화는 때로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끈끈한 애정이나 미운 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래도 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헤어져? 내가 좀 더 참아봐라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 스스로도 자신의 고통을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사회 전체가 가해자의 행동을 묵인하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가스라이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당신의 관계가 떠오른다면 다음의 신호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정이 극단적인 롤러코스터를 타는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듯한 감정 기복이 반복된다면 건강한 신호가 아닙니다. 둘째, 관계 속에서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 드는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친구들보다 상대방의 기분과 허락이 더 중요해졌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 주변의 친구나 가족이 당신의 관계에 대해 걱정하고 경고하는가? 때로는 가장 객관적인 시선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끊임없이 변호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가?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와 같은 변명은 자기 기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헤어지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이건 사랑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스스로에게 질문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공간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편견 없이 들어줄 친구, 가족, 혹은 상담 전문가와 같은 지지 그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롤러코스터에 태우는 짜릿한 유의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파괴하고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하게 발견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따뜻하고 안전한 땅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 트라우마가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어떤 관계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움직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을지 모르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용기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감성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기분에 휩싸입니다. 심장이 뛰고 온 세상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강렬한 경험. 하지만 만약 그 강렬한 감정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깊은 상처가 만들어낸 위험한 연결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이것은 사랑인가 혹은 트라우마 본딩인가? 많은 분들에게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용어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상적 유대라고 부릅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스톡홀름 증후군과 같습니다. 학대적인 관계 안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강한 정서적 애착을 느끼게 되는 현상을 말하죠. 이것은 단순히 나쁜 사람에게 끌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학대와 긍정적 강화, 즉 채찍과 당근이 반복되는 주기적인 패턴 속에서 형성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관계의 초기, 상대방은 세상에 둘도 없는 완벽한 연인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끊임없는 칭찬과 선물, 애정 공세, 심리학에서는 이를 러브 바밍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사랑의 폭격을 퍼붓는 것처럼 상대는 당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을 채워주는 구원자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의존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토록 다정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비난과 통제, 감정적인 학대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혼란에 빠지죠. 내가 뭘 잘못했지? 왜 그가 변했을까?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상대방은 다시 거짓말처럼 다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안해, 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이 예측 불가능한 애정과 학대의 반복 속에서 우리의 뇌는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짧고 강렬한 다정함, 그 보상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피해자는 그 순간의 위안을 얻기 위해 가해자를 기쁘게 하려 애쓰고 내가 더 잘하면 예전의 그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라는 헛된 희망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본딩의 덫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과 트라우마 본딩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관계는 함께 배우고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지켜봐주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힘든 대화도 필요하고 갈등도 겪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의 기반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안전함이 깔려 있습니다. 반면 트라우마 본딩은 서로를 구원하고 상대의 잘못을 눈감아주며 서로를 구속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관계의 기반은 안전함이 아니라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만성적인 두려움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의 필요와 한계를 배신하고 선택받기 위해 나를 희생합니다. 사소한 호기심과 솔직한 대화 대신 서로의 약점을 기록하고 그것을 공격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많은 연구는 그 뿌리가 어린 시절의 경험, 특히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린 시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 결핍을 채우려 합니다.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라며 형성된 회피형 애착이나 불안형 애착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 패턴을 반복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어린 시절 무시당했던 경험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깊은 내면의 믿음을 만들고 성인이 되어 만난 관계에서 그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사람, 즉 나를 학대하는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끌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현재의 관계를 통해 거울처럼 비춰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다가옵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끝없는 경쟁과 성공에 대한 압박감이 존재합니다. 자존심은 강하지만 내면은 한없이 불안한 사람들.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때로 나를 온전히 구원해줄 단 한 사람, 이 힘든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강력한 존재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망이 바로 러브바밍에 취약하게 만드는 심리적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좋든 나쁘든 한번 맺은 인연을 중요시하는 우리의 문화는 때로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끈끈한 애정이나 미운 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래도 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헤어져? 내가 좀 더 참아봐라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 스스로도 자신의 고통을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사회 전체가 가해자의 행동을 묵인하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가스라이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당신의 관계가 떠오른다면 다음의 신호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정이 극단적인 롤러코스터를 타는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듯한 감정 기복이 반복된다면 건강한 신호가 아닙니다. 둘째, 관계 속에서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 드는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친구들보다 상대방의 기분과 허락이 더 중요해졌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 주변의 친구나 가족이 당신의 관계에 대해 걱정하고 경고하는가? 때로는 가장 객관적인 시선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끊임없이 변호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가?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와 같은 변명은 자기 기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헤어지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이건 사랑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스스로에게 질문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공간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편견 없이 들어줄 친구, 가족, 혹은 상담 전문가와 같은 지지 그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롤러코스터에 태우는 짜릿한 유의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파괴하고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하게 발견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따뜻하고 안전한 땅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 트라우마가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어떤 관계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움직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을지 모르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용기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감성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기분에 휩싸입니다. 심장이 뛰고 온 세상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강렬한 경험. 하지만 만약 그 강렬한 감정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깊은 상처가 만들어낸 위험한 연결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이것은 사랑인가 혹은 트라우마 본딩인가? 많은 분들에게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용어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상적 유대라고 부릅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스톡홀름 증후군과 같습니다. 학대적인 관계 안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강한 정서적 애착을 느끼게 되는 현상을 말하죠. 이것은 단순히 나쁜 사람에게 끌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학대와 긍정적 강화, 즉 채찍과 당근이 반복되는 주기적인 패턴 속에서 형성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관계의 초기, 상대방은 세상에 둘도 없는 완벽한 연인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끊임없는 칭찬과 선물, 애정 공세, 심리학에서는 이를 러브 바밍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사랑의 폭격을 퍼붓는 것처럼 상대는 당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을 채워주는 구원자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의존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토록 다정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비난과 통제, 감정적인 학대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혼란에 빠지죠. 내가 뭘 잘못했지? 왜 그가 변했을까?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상대방은 다시 거짓말처럼 다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안해, 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이 예측 불가능한 애정과 학대의 반복 속에서 우리의 뇌는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짧고 강렬한 다정함, 그 보상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피해자는 그 순간의 위안을 얻기 위해 가해자를 기쁘게 하려 애쓰고 내가 더 잘하면 예전의 그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라는 헛된 희망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본딩의 덫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과 트라우마 본딩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관계는 함께 배우고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지켜봐주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힘든 대화도 필요하고 갈등도 겪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의 기반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안전함이 깔려 있습니다. 반면 트라우마 본딩은 서로를 구원하고 상대의 잘못을 눈감아주며 서로를 구속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관계의 기반은 안전함이 아니라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만성적인 두려움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의 필요와 한계를 배신하고 선택받기 위해 나를 희생합니다. 사소한 호기심과 솔직한 대화 대신 서로의 약점을 기록하고 그것을 공격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많은 연구는 그 뿌리가 어린 시절의 경험, 특히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린 시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 결핍을 채우려 합니다.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라며 형성된 해피형 애착이나 불안형 애착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 패턴을 반복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어린 시절 무시당했던 경험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깊은 내면의 믿음을 만들고 성인이 되어 만난 관계에서 그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사람, 즉 나를 학대하는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끌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현재의 관계를 통해 거울처럼 비춰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다가옵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끝없는 경쟁과 성공에 대한 압박감이 존재합니다. 자존심은 강하지만 내면은 한없이 불안한 사람들.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때로 나를 온전히 구원해줄 단 한 사람, 이 힘든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강력한 존재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망이 바로 러브 바밍에 취약하게 만드는 심리적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좋든 나쁘든 한 번 맺은 인연을 중요시하는 우리의 정문화는 때로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끈끈한 애정이나 미운 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래도 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헤어져? 내가 좀 더 참아봐라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 스스로도 자신의 고통을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사회 전체가 가해자의 행동을 묵인하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가스라이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